2002년 이제 웹진에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기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카메라가 손에 쥐어져 있었고, 이제 취재를 하면서 오가는 길에 만나는 고양이를 찍게 됐어요. 근데 제가 뭐 누구든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을 가장 오래 찍게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고양이였고, 또 그냥 좋아하는 대상만 만났다면 이제 어떤 몇 번의 스침으로 지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2002년 7월에 만났던 고양이와의 어떤 눈맞춤의 계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취재를 직접 고양이랑 관련된, 길고양이랑 관련된 취재를 하게 되고, 또 책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제 기획을 스스로 하게 되고, 또 단행본을 만드는데도 훨씬 더 일반적인 저자가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직접 기획과 취재와 편집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과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조사의 방법이 많이 맞아떨어지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째 계기가 되는 고양이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을 텐데요. 저한테는 그 행운의 삼색 고양이라고 부르는 그 어린 고양이가 이제 큰 인상으로 남았던 고양이에요. 이제 저랑 처음으로 눈맞춤을 해줬었고, 이제 거기 길에서 만나서 약간 화단 같은 쪽에 있었는데 팔짱 낀 자세로 이렇게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피하지 않으면서 신뢰가 담기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에 이제 그 고양이한테 빠져들게 되면서 사실은 길고양이를 찍게 된 건데요. 그 고양이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이제 그 고양이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오스 대장하고 노랑 아줌마라고 부르는 친구들인데, 둘이 그 지역에서 약간 터줏대감처럼 7년, 8년 가까이 넘게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짧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랫동안 살아남아줘서 굉장히 고맙고 저한테 어떤 힘이 되는 존재들이라서 그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보통은 왜 고양이, 특히 길고양이 하면 굉장히 좀 더럽다, 무섭다, 내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고양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소심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고양이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런 일은 없거든요. 대신에 그들만의 어떤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영역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보통 사람에게만 그런 어떤 모성이나 아니면 동지애나 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길고양이의 세계로 다가가서 이제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 바라보면 그 친구들이 보여주는 그런 감정에 빛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을 이제 사진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될 때 제가 찍으면서 약간 뭉클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요. 그런 순간들을 사실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죠. 네. 저한테는 선물 같은 존재고요. 제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고양이랑 좀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처음 만난 분들하고 좀 낯을 가리기도 하고, 되게 조심스럽고 그런 성격인데, 하지만 이제 궁금한 것이나 호기심이 있는 대상을 보면은, 먼저 다가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고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번에 세계 고양이 여행전을 하게 된 것처럼, 좀 더 넓은 세상,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이제 보고 싶어서 나가게 되는 매개체가 되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죠, 고양이는. 네. 이렇게 늦은 시간 평일 저녁에 참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9월 9일은 고양이의 날이라고 해서 2009년 9월 9일에 시작을 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고양이는 흔히 이제 9개의 목숨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은 한 개의 목숨조차도 이제 온전히 챙기지 못하고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고양이들의 어떤 생명을 한 번쯤 1년에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9구의 그 구와 그들이 이제 주어진 삶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누리다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해의 구를 써서 이제 9월 9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11년 동안 고양이를 따라다니면서 만났던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처음에는 이제 서울의 골목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세계 고양이 여행을 떠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간단한 동영상을 보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해는 밤 어느 모퉁이 작은 별 하나, 고양이 별이라고 불리는 그곳, 이 세상에서 살다간 작은 생명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곳. 추운 겨울 잘 곳을 찾던 시련 속에도 한 모금의 물조차 외면당했어도 잊지 못하는 사랑을 내게 남겨주고, 저 하늘의 별이 되었죠. 짧았지만 행복했던 추억만이 기억나는 별, 널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만 보이는 그곳. 이제 아픔 없는 무지개 다리를 넘어 함께한 친구들과 놀고 있을 너, 그곳에서 내 목소리 들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너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제가 그동안 이제 밟아왔던 여러 가지 순간들 중에서 저한테 좀 마음에 남았던 그런 고양이들의 사진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또 고양이의 날에 좀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이제 마음으로 김영준 작곡가님께서 이제 곡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사에서 고양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진 동물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주로 좋아하긴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고양이를 좋아하게 된 건 집에서 같이 키울 수 없었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사실은 길고양이를 바라보면서 대리만족 같은 사진으로나마 간직하고 싶어서 이제 고양이를 찍기 시작했고요. 그 계기가 된 게 2002년 7월 달에 만난 이제 행운의 삼색 고양이라는 아기 길고양이였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저한테, 사실 일반적인 길고양이는 그냥 사람 보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고양이는 굉장히 대담하게, 이제 이게 화단이라고 하면 화단에 이런 식으로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저를 눈높이를 딱 맞추고 이제 바라보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그러면서도 좀 재밌는 친구구나 하고 굉장히 유심하게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길고양이가 사는 그 화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양이들의 세계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됐고요. 틈틈이 사진을 찍다가 이제 한국 고양이 사례를 취재하면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공존의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07년 여름에 처음으로 일본 고양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세계 고양이 여행이라는 테마로 작업을 계속 해오게 됐고요. 그 작업의 연장선이 이제 오늘 여기 오셨던 분들이 다 보신 그런 세계 고양이 여행 사진전이고, 또 이제 여기 같이 계신 작가분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 각자 다른 그 마음으로 이제 사진을 찍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상이 고양이였기 때문에 고양이를 만나러 가면서 사진을 찍게 되었고요. 이제 해외 고양이 취재를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는 물어보세요. 한국은 이렇게 고양이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나 폄하하거나 싫어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해외는 안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싫어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 좋아하는 대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방법과 어떤 제도와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찾아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가게 된 곳이 일본이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병행을 하면서 이제 고양이를 찍기 시작을 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짬짬이나 갈 수 있는 곳이 일본이었고 애묘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마네킹 네코로 유명하죠. 이제 그 한쪽 손을 흔들면서 복과 돈을 이제 불러 모으는 그런 마네킹 네코인데요. 이제 고양이가 행운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은 호의적이기도 하고 반면에 싫어하는 분들은 또 굉장히 싫어해서 제가 그 뉴스를 한번 봤었는데 약간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다가 갈등이 생겨서 이웃과 어떤 그런 사건까지도 벌어졌던 그런 사연들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이상향으로서 다른 나라의 고양이 사례를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 이제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다면 소개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연들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본 고양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좀 이채로웠던 거는 사실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한 10년 동안 일을 하게 됐는데 취재를 해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한국의 이제 캣맘들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여행자로 간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정말 많은 곳에서 공원이나 이제 골목이나 이런 곳에서 길고양이한테 밥을 스스럼 없이 그냥 주시고 또 이제 막 그 캔사료를 정성껏 따서 이렇게 막 주시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분들의 그런 마음이랑 굉장히 강렬하고 꾸준하시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어떤 테마를 정해가지고 고양이에 대한 그런 공간을 운영하는 곳이 좀 많았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좀 유명한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케이스가 이제 그 일본의 고양이 역장, 타마 역장인데요. 그 두 번째 책, 저의 그 고양이 여행 책인데 그 고양이 만나러 갑니다에도 이제 타마 역장 취재기가 실렸는데 이제 역의 무인역이죠. 무인역에 그 매점에 살고 있던 길에서 살던 고양이가 이제 매점 아주머니한테 픽업이 돼서 이제 보살핌을 받다가 그 역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그 고양이를 이제 매점이 없어지면 고양이를 지켜줄 사람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고양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한번 역장으로 부임을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사실 한국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면 좀 어이없어 하면서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퇴짜를 맞았을 텐데 또 재밌는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졌나 봐요. 그래서 고양이가 역장으로 부임해서 승승장구하면서 현재 부사장의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카야마 현으로부터는 그 경의 자비도 받았죠. 그리고 굉장히 와카야마 현의 그 관광 자원으로서 그 유명해진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4일만 근무를 합니다.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배려를 한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사람으로 치면 한 80, 90대시는 할머니 정도의 고양이예요.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후임인 이제 니타마라는 이제 굉장히 귀여운 그 후임을 부역장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잡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물려주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도 같이 노출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케이스고, 굉장히 또 도쿄에 유명한 거리가 있는데요. 그 야나카라는 이제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오래된 골목이 많은 그런 거리, 일본의 시타마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타마치 이제 언저리에 있는 고양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고양이들 이제 만나러 여행 갔었는데 그 넷네코야라는 공방이 있거든요. 공방 겸 카페 운영하시는데 이제 길고양이를 점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설정이죠 일종의. 네, 길고양이들 그 일대 길고양이를 점원으로 채용을 해서 점장을 이제 고양이 점장으로 이제 세우고 약간 일본은 그렇게 좀 재미있게 뭔가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았고요. 그래서 그 점장 고양이 중에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제가 갔을 때는 있었던 시니치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한쪽 눈이 없었어요. 상처를 입어서 한쪽 눈을 잃었는데 그 고양이도 이제 약간 윙크하는 고양이 같은 개념으로 그 초상화를 많이 그리셨더라고요. 고양이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애틋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좋아하는 마음들이 어떤 예술작품이나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타나 그런 경우처럼 좀 특별한 케이스로 그런 것들이 어떤 물론 상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전달을 하게 된다면 뭐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이제 발굴하고 싶고요. 그 취재를 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넘어서 좀 다른 나라로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그 복지국가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스웨덴으로 가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비는 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텀을 이용해서 이제 장기간 좀 여행을 한 달 동안 취재를 다녀오게 됐는데 고양이 보호소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한국 특히 제가 좀 마음에 남았던 게 그 한국에서는 동물 묘지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가 그 기르던 개가 이제 사고로 죽어서 동물 묘지를 그 화장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몇 년 굉장히 오래전에 갔는데 절구 같은 데 빠가지고 굉장히 좀 스산한 마음이 드는 그런 처리를 해서 담아서 항아리 담아서 가져왔는데 좀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뭔가 좀 추억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그래서 동물묘지가 궁금했었는데 마침 이제 스톡홀름 안에 동물묘지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약간 수목장 같은 형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잘 꾸며놓고 그 각각의 본분 앞에는 고양이가 평소 좋아했던 장난감 그리고 고양이가 한창 이렇게 가장 귀여웠던 순간을 담은 그 사진들 뭐 이런 것들로 추억을 이제 해놨어요. 그리고 같은 동물묘지인데도 나라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가 있었죠. 이번에 지금 전시한 사진들 중에도 그 파리의 반려견 묘지에 있는 고양이 묘지가 뭐 강아지 묘지나 고양이 묘지가 있는데 스웨덴은 굉장히 그 약간 수목장에 가까운 느낌의 자연주의적인 묘지라면 파리의 동물 묘지는 굉장히 장식적이고 동물의 어떤 그 비석 같은 걸로 잘 꾸며놓은 그래서 그런 차이들 동물을 추모하는 방식도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이 동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 동물원 안에서 이제 길고양이라기보다 유기묘를 입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 동물원에서. 그래서 굉장히 글래머이신 그 동물원 직원분이 고양이랑 같이 깃털을 가지고 놀아주시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고양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입양을 유도하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게 하는 그런 식으로 대중들과 가까이 다가가는. 근데 그렇게 그 사례를 보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한국에서도 그 서울대공원에서 그 약간 유기견 입양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바람직한 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여러 가지 나라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봤던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례들을 이제 제가 개인적인 어떤 추억이나 그런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나 아니면 전시나 출판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직접 가보시진 못하더라도 대신 어떤 사진이든 어떤 책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전시도 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